몸에 몹쓸 짓을 하는 방식인 거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원래 먹던 거 그냥 그 정도만 찾아도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정말로 이거 터져버리겠다라고 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먹고. 이거 잘라서 네. 트쌤한테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치킨, 피자, 파스타 다 시켰어요. 한 번에 다 시켜서 그걸 다 때려 부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촬영 잘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촬영 전이랑 지금이랑 기분이 좀 어떠세요? 완전 다르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후? 약간 이런 느낌, 거의 그런 급의 정도로 차이? 촬영 전에는 이 정도로 내가 텐션이 낮았구나, 약간 좀 이런 거 많이 느끼셨어요? 또? 못 느꼈어요.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실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화면을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두 번에 나눠서 먹을 예정이에요. 2시간 텀으로 이따 한 번 더 먹고 펌핑하고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잡곡밥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소가 있어요, 지금. 첫날, 둘째 날에 걸쳐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바디 프로필을 좀 찍다 보면 2달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뭔가 억제하고 통제를 해가면서 하는 거라 실은 그게 되게 아깝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루 만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컨셉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형태의 몸, 약간 다른 느낌의 몸, 크기, 볼륨감 차이를 좀 보서 하는 거에 점을 찍고서는 했기 때문에 첫째 날 찍은 것과 둘째 날 찍은 것과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럼 이제 첫째 날 촬영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또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했죠. 그 사이에 뭔가 식단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촬영 당일에 달랐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운동은 단수하고 나서 촬영 디데이 이틀 전부터는 아예 안 했고, 그러니까 운동은 똑같이 동일하게 안 했고, 식단 같은 경우도 점심 저녁은 동일했고 아침이 조금 달랐어요. 촬영 첫째 날에는 이제 로딩이라고 하죠. 안 먹던 밥, 쌀밥 이런 애들 탄수를 좀 더 보강을 해갖고 2끼를 먹었고 아침만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촬영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로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딩을 시키고 나서 두 번째 촬영을 들어간 거죠.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이랑 데피니션 좀 비슷하긴 한데 첫째 날에는 볼륨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거의 스킨이 딱 붙어갖고 네. 마른 느낌이었다고 보면 둘째 날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글래머러스하게 붙은 느낌? 하루인데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많이 나더라고요. 첫째 날이랑 둘째 날 중에 어떤 날이 더 만족스러우신 것 같으세요? 몸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네. 전 둘째 날 확실히 만족스럽고 앞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촬영을 또 하시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 볼 것 같으세요? 좀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 당일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첫째 날에 먹던 양보다 훨씬 많이 로드를 걸고 그러니까 탄수를 더 많이 섭취를 하고 펌핑의 강도를 같이 높여 나가서 찍을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럴 것 같다. 더 많이 먹고 더 빡세게 펌핑을 한다면 찍을 것 같다. 이번에는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펌핑. 펌핑 얼마나 하셨죠? 첫 번째 날에는 이게 약간 대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한 건 아니고 이제 1시간에 그런 말미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시간이 짬이 날 때마다 깔짝깔짝 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날은 했었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기 전에 그냥 바짝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좋다. 하고 들어갔고 두 번째 날에는 34분을 했습니다. 거의 웨이트 쉬는 시간 없이 하는 웨이트처럼 서클로 돌렸고 그런 식으로 하고 들어갔어요. 어떤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날? 아무래도 몸이 두 번째 날 마음에 들었으니까 펌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중요해요. 그거를 그 전에도 느끼셨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런 게 왜 용어가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웨이트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는 오히려 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펌핑이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에 조금
웨이트보단 가볍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그쵸. 뭔가 그냥 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잠깐 짧고 깔짝깔짝만 굵게 하는 그런 네. 느낌으로만 받아들였던 건데 실은 그게 약간 실수였던 것 같고 펌핑의 정확한 의미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했던 펌핑이 아니고 약간 유산소 깔짝깔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좀 잘하고 싶었죠. 그래서 실제로 잘해내셨고 네, 나름대로. 어제 그제 드셨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으셨는지. 일단 진짜 임팩트 있고 좋았던 거는 첫 번째 촬영하고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황홀. 미친 듯. 미친 듯. 아,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다 물이랑 연관이 되는 건데 네. 두 번째 펌핑하는 날에 350ml를 마셨어요. 꽤 많이 마신 거죠.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확실히 사람이 식욕보다 그 물. 아 너무 네. 그게 굉장한 그 갈증이라는 게 주는 고통이 되게 크고 이게 이것만 어떻게 좀 충족이 되면 나 이거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순간이 되게 괴롭거든요. 목이 타면 그러기엔 어제 음식 되게 잘 드시던데.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미친 거. 식탐 0, 식욕 0. 미친 맛있어. 그죠. 이제 그건 그거고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야겠지.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이번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면서는 혹시 뭐 사 모았다거나 구매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으셨나요? 하나 있는데 네. 아 2개 있어요. 네. 하나는 탄산수. 아, 하나는 탄산수. 아니, 왜냐면 이게 단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탄산수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식단으로만은 포만감이 너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수를 항상 같이 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약간 포만감이 유지가 됐고 나머지 하나는 아 이걸 또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헤아몬드. 네. 헤아몬드 바프라 요새 바프입니다. 네. 바프라고 바프 또 마치 바프야 또 내가 바프 찍는데 바프야. 바프를 사 먹었죠.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 2달 동안 바프 2달 동안 그런 게 있잖아. 처음 찍으신 분들은 뭔가 정석대로 이 식단 딱딱딱 지켜야지만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망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정석적으로 지켜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데이터 때문에 좋긴 하는데 근데 결국 그런 거지. 내가 터지지 않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를 갖고 먹는 주먹은 실은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저 마인드 컨트롤의 일환으로 작용을 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매일 먹었어요. 그 아몬드를 중간중간에 정말로 아 이거 터져버리겠다라고 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먹고. 이거 잘라서 네. 스쌤한테 안 돼, 보내도 되나요? 안 돼. 거짓말 안 하고 매일 먹었어요, 이 부분. 아, 그러면은 어제 오늘 또 드셨나요? 그럼요. 어제는 아예 요거트에 뭐 50g짜리 한 봉 그냥 쫙 다 붓고 먹고 오늘은 오전 간식으로 한 3알 정도 가볍게? 약간 입가심. 그렇죠, 입가심. 무슨 맛 제일 좋아하세요? 카라멜 솔티드.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중간중간 그렇게 아몬드로 보충해준 거 이외에는 네. 별다른 음식을 사 모은다든지 평소에 네. 땡기지 않는 음식을 사 모은다든지 이런 거는 없으셨던 거네요?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4번째를 찍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와 억눌림을 어쨌든 쇼핑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쵸.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존이 오래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냉동이나 아니면은 말라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그렇게 많이 사 모으는데 그래도 저는 돌이켜 보면 고막에 피날 정도로 교육을 많이 들어서인지 어차피 네가 사 모아도 안 먹고 다 버린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고 있다가 뭐 첫 번째 때는 밀키트 몇 개 샀던 것 같고요. 네.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요. 냉동 떡볶이. 아, 네네. 라비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고 그다음에 몇 개 샀어. 네. 그게 끝이었고 세 번째 때는 아예 안 샀어요. 네, 이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샀고 두 번째 때는 이게 진화 과정이 있네. 두 번째 때는 아몬드를 샀어. 그러니까 왜냐면 먹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나도 먹을 걸 사자 차라리. 왜냐면은 그때 첫 번째 때 샀던 거는 거의 안 먹고 다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어차피 끝나도 먹을 걸 사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아몬드를 샀는데 거짓말 안 하고 그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알아요? 뭐라고? 안 먹게 돼. 하루 경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안 먹게 되고 그래요. 이번에 뭔가 제일 땡겼던 음식은 뭐셨던 것 같아요? 땡겼던 음식.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모드 체인지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어차피 끝나면 먹을 거고 뭐 어차피 먹지 못할 음식을 갈망을 해봤자 나한테 도움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땡기는 건 없었고
이번 주 치팅 메뉴 정하셨나요? 네, 뭐 드실 건가요? 저녁에는 네, 저녁에는 배떡 고기 떡볶이, 배떡 로즈 떡볶이요. 네, 거기에 네. 치킨, 치킨? 아니, 치킨은 또 허니 콤보 그건가요? 이거 아니면 DHC 추가 드링크, 아, 치킨이랑 떡볶이? 거기에 네. 샐러드, 아, 자꾸 추가되네요. 네, 그거 다 드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점심은요? 점심은 네. 되게 맛있는 맛집 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시켰고, 근데 그 점심이랑 저녁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아, 지금 위가 많이 작아졌을 텐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다가 엉덩이가 터지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지면 어떡하죠? 안 터져. 안 터져요? 오늘은 근데 열심히 하셔야죠. 네. 자, 가자. 생긴 건 없었고 그냥 늘 그렇듯이 끝나고 나면 이건 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원래 먹던 거, 원래 좋아하는 그런 뭐 떡볶이와 치킨 조합이라든지 이제 종종 되게 많이 사 먹는 그쵸, 조합이라서 일상 유지어터 할 때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마마스 뭐 카페 마마스의 그 뭐 네. 파니니와 샐러드 조합, 네. 거기에 스프 있으면 베스트고 그런 조합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불필요하게 원래는 빵을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빵이 먹고 전혀 싶다든지 전혀 없었어요. 네. 좋네요. 원래 자기가 유지어터 패턴 때 먹던 것들이 막 하나씩 제거 당하셨잖아요. 사과라든지 그죠. 원래 요거트에 몇 그램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제거 당하셨잖아요. 그쵸. 딱 끝나자마자 내일 아침 식단으로 이렇게 먹고 싶다 이런 느낌 어떤 거 있으셨어요? 요거트는 좀 더 듬뿍 먹고 싶다. 사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먹던 거 이상으로 생각이 나는 건 없었고 원래 먹던 거 그냥 그 정도만 찾아도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아침 드실 때 어떠셨어요? 오늘 세상에 행복했습니다. 진짜 와. 근데 막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아침은 비슷하게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이거를 내 의지로 먹는 것과 그 남이 제한해서 여기까지만 먹어 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음. 네. 이게 뭔가 양이나 뭔가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일부터 한 60일 정도는 이것만 먹어야 돼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그 프레임 자체가 만약에 저한테 야 너 사과 2분의 1에 머드 그릭 요거트 50에 머드 하나만 먹어라고 했으면 동일하게 저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원래 먹던 제가 결정한 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가이드로 주어지는 순간 그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남이 했다는 그렇지. 자체로 결국은 내가 정하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가이드라는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그 영양소의 양이나 종류보다도 훨씬 많은 그 압박감을 주는 느낌? 그런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솔직히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차피 그게 유지가 되지도 않는 방식이라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유지도 되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뭔가를 통제를 하는 방식은 되게 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단을 정하는 건 맞는데 규칙을 정하는 건 맞는데 그 정한 규칙의 강도가 내가 해나가지 못하거나 힘들 것 같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 수준은 무조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페를 가서 액상과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자 이런 정도의 규칙은 괜찮지만 나는 다시는 액상과당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끊어야 돼. 뭐 이걸 먹으면 망해. 약간 이런 거는 실은 잘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규제보다는 규칙을 몇 개 세워놓는 게 규칙이 중요하죠. 뭐 식단이나 운동 계획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 나가실 예상이세요? 일단 단기 다이어트에서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실은 해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내 혀의 즐거움이나 정신의 그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음식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란 탈을 쓰고 방탕하게 되게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위가 되게 안 좋아진 상태에서 서서히 그 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잖아. 회복이 중요한 이유. 지금 위의 기능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저하된 상태고 안 굴러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60일 동안 안 먹던 음식을 넣는다? 여기다가 굉장히 안 좋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몸에. 그래서 원래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내가 원래 그 칼식단을 했었을 때 먹었던 거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패턴들을 계속 가져가 주면서 야금야금 영양소를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살코압을 좀 많이 방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현타를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방금 설명해드린 것과 동일하게 아침은 원래 먹던 거를 먹었고, 거기서 이제 양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점심 저녁 같은 경우에 한 끼는 원래 칼 다이어트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끼를 좀 많이 보강을 해서 먹는 방식으로 가져가다가 이제 위장 기능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나 텐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원래 유지어터 때 먹던 일반식으로 과감하게 바꿔가면서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혹시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실 예정이신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몸 그쵸.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은 몸이 운동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방전이 또 돼요. 운동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오히려 음식이 더 들어왔는데도요? 네, 원래 내가 하던 강도대로 하면 방전이 돼요. 왜냐면은 몸이 기아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음식 조금 넣어주고 운동을 다시 친다? 이거는 몸한테 되게 못하는 짓이기 때문에 실은 저도 배울 때도 일주일 정도는 되게 운동을 가볍게 가라라고 배웠고, 저 자체도 그 일주일 내내 막 웨이트를 막 미친 듯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깔짝깔짝 머신 정도만 몸풀기 하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양분들이 들어와서 몸이 얘 이제 계속 넣어주기 시작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원래 강도를 찾아가기 위한 중량을 계속 올렸던 것 같거든요. 이게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의 감정적으로는 해방이다예요. 그냥 나는 그냥 해방이고 앞으로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 맞는 얘기긴 한데 내 몸은 그렇지가 않아. 내 몸은 이미 기능이 저하가 다 돼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의 기능을 서서히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실은 어떻게 보면 바디 프로필 끝났다고 해서 막 닥치는 대로 먹고 싶은 거를 다 먹는다? 도장 깨기를 한다라는 방식이 되게 위험한 거죠. 몸에 몹쓸 짓을 하는 방식인 거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바디 프로필 때 먹던 대로 서서히 올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화불량 같은 거 되게 많이 겪으시잖아요. 바디 프로필 때 끝나고 미친 듯이 다 먹어서 그 다음날에 막 하루 종일 굶는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으로 다시 올라간 몸무게를 내리기 위해서 운동으로 징벌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매일 먹을 수 있잖아. 매일 그냥 적당량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멘탈을 다스리면서 과식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멘탈도 꼬이고 소화 기능도 멈추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 다 빡세게 다 올리는데 어떻게 그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동을 빡세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능이 어쨌든 다 저하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또 고강도로 한다? 원래 하던 대로 한다라고 하면 실은 먹는 것도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그럼 그걸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또 운동으로 분산이 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면은 많은 그 부작용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 위주로 해서 몸이 회복하게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은 뭔가 식욕이나 뭐 다른 감정이나 그런 욕구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왜냐면 저 스스로 지금 어떤 몸 상태를 느끼냐면 소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껴요. 지금 오늘도 아직까지도 소화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어제 그렇게 갑자기 일반식을 먹고, 근데 뒤돌아보면 과식을 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금방 꺼졌어요. 한 2시간 뒤에 꺼져서 그래서 저녁도 먹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안 먹던 패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소화가 되게 더딘 상태여서 현재도 지금 원래 이 시간대면 되게 배가 고파갖고 찾아야 되는 시간대인데 지금 좀 얹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이게 뭘 먹고 이게 아니라 확실히 몸이 많이 맛이 갔고 이거를 좀 되게 잘 돌봐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다프 끝나고 그때 PF창을 고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래는 그런 거야. 이게 막 바프를 4번 정도 찍어보니까 딱히 특별히 되게 먹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없는데, 다만 이제 서포트 해주신 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어디 가서 되게 편하게 되게 행복하게 여러 개를 이렇게 보면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뷔페를 많이 찾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뷔페가 건강하고 좋은 식습관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일상적으로도 좀 과식하기 되게 좋은 형태인데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서 뷔페를 달려간다? 이거는 나의 그 텐션이나 그 원래의 그런 몸 상태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몸한테는 되게 무리가 많이 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뷔페 같은 경우는 피하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 단품 위주로 나와서 이게 끝나면 이제 그만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되게 맛있는 요리들이 나온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원래는 옵션이 2개였는데 하나는 이제 뭐 파스타, 스테이크, 스프 이런 거 나오는 양식 코스였고, 하나는 이제 아시안 음식이었어요. 근데 아시안을 최종적으로 골랐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맨 처음에 바프를 찍고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치킨, 피자, 파스타 다 시켰어요. 한 번에 다 시켜서 그걸 다 때려 부었거든요. 레전드. 네, 그랬더니 거짓말 안 하고 그거를 한 5시쯤 먹었는데 그 다음날까지 너무 속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 꼬이는 거예요. 두통도 오고 되게 안 좋게. 그때 한번 느끼고 두 번째 바프 때부터는 그러니까 속이 편한 위주의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먹었던 게 샤브샤브 같은 한식 이런 거였고, 이번에도 마음은 정말 양식 코스로 나오는 걸 되게 먹고 싶었는데 이제 양식의 특성상 그 특정 영양소,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이 되게 높은 영양들이 많잖아요. 그 2개가 결합되면 상당한 포만감과 난소화성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했어요. 일단 피하고 차라리 그냥 뭐 탕이나 맑은 국물 위주의 아시안이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했고, 어제 그렇게 먹었고 크게 문제는 없던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바디 프로필을 마치고 저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있으면 최대한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뭐 다음번 컨텐츠는 아마도 이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멘탈 깨지고 식단이나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유익한 컨텐츠 위주로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